네, 반갑습니다. 용환토픽의 용환입니다. 자, 이번 영상에서는 K리그 네 번째 경기인 광주FC와 성남FC 경기에 대해서 프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본격적으로 프리뷰하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성남FC, 광주FC. 광주FC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겁니다. 작년 2부 리그에서 나름 여유있는 승점차로 부산을 뛰어넘고 다이렉트로 K리그 1으로 이번 시즌에 합류를 한 팀입니다. 공수 밸런스가 가장 좋은 팀 중에 한 팀입니다.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K리그 1에서도 사실은 좀 밸런스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. 많은 분들이 시즌 전부터 예상하기를 다크호스를 꼽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강등 후보가 될 것이다 라는 사람도 있는데, 제가 봤었을 때는 이번 시즌에 좀 다크호스 중에 한 팀이 아닐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면에 성남FC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이 좀 베일에 좀 많이 가려져 있는 팀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. 우선은 감독부터가 김남일 감독이 작년 시즌에 전남 드래곤즈 코치로 있으면서 이번 시즌 첫 감독 시즌이 되기 때문에 어떤 색깔의 성남을 보여줄지가 또 한번 기대가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대부분의 주축이었던 김동준 골키퍼를 비롯해서 여러 선수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대체해 오는 선수들이 어떤 기존에 있는 선수들과 어떤 또 이 하모니를 보여줄 것인가도 사실은 좀 기대가 됩니다. 본격적으로 좀 프리뷰하기에 앞서서 한 팀씩 이제 선수 이적 현황과 그 팀의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상태를 조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박진석 감독과 김남일 감독은 친구입니다. 77년생 동갑내기고요. 저는 이 두 팀, 이 수장들의 대결에 있어서는 전술가와 전술가끼리의 대결이다 이렇게 조금 좀 예상이 됩니다. 박진석 감독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선수 스쿼드 면에 있어서의 가장 좋은 밸런스를 유지한 채 이번에 승격을 했고, 이 선수 이적 부분에 있어서는 하층료를 제외하면 작년에 좋은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팀인데다가 거기에 이제 또 나름 또 경력 있는 베테랑들,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선수들을 더 영입 보강을 함으로 인해서 광주FC는 이번 시즌에 좀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고요. 거기다가 제가 전술가 대 전술가라고 놓은 이유는 박진석 감독은 이 좋은 스쿼드에 기존에는 좀 잘 보여주지 않은 전술을 조금 많이 썼습니다. 전술 포메이션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많이 아시다시피 뭐 포백을 넣게 되면 4-4-2, 4-3-3, 4-2-3-1 뭐 이런 것들은 좀 얘기를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. 3백 같은 경우는 뭐 3-4-3, 3-5-2, 3-6-1 이런 시스템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. 그런데 평범하게 가다가도 3-3-3-1, 2-2-4-2 뭐 2-2-4-2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풀백을 그냥 올려버리고 그냥 시작을 해버리는 그냥 이런 포메이션. 그래서 경기 중간중간에 상대 팀으로 하여금 쉽게 그 전술에 대해서 대처를 하지 못하게끔, 공격을 하지 못하게끔 좀 보여주지 않은 어떤 변형된 전술을 좀 보여줌으로 인해서 전술가들한테 좀 나름 해설위원들한테 좀 약간 의아한 이런 반응들을 좀 보여주게끔 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성남FC 같은 경우는 이 상주상무에서 지난 시즌에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어떤 조율은 김태형 감독이 했을지라도 작년 시즌에 보여줬었던 상주상무의 전략과 전술은 다 정경호 코치를 통해서 나왔다고 하거든요. 이 정경호 코치 사실 상주상무에서 나오면서 FC 서울로 갈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둥지를 성남으로 옮겼습니다. 과거에 성남 코치로 한번 역임을 한 적이 있었고요. 이번에 또 다시 이제 성남으로 오면서 김남일 감독과 한솥밥을 먹게 됐는데, 상대적으로 이 김남일 감독도 직전 시즌에는 전남 드래곤즈 코치를 있었기 때문에 광주FC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잘 파악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, 거기에 이제 정경호 코치가 또 선수들의 면면을 따져서 또 전술 전략을 잘 만들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쉬운 승부는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이 두 팀의 결과는.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적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말씀을 좀 드리면, 하칭요라는 광주FC에서 작년 시즌에 좋은 이 공격수 중에 한 명인 하칭요라는 선수가 이 고국팀인 원소속 팀인 이 브라질 세리에 팀 중에 한 팀인 고이아스라는 팀으로 이 소속 복귀가 됐습니다.
그 선수를 제외하면은 대부분의 이 중요한 스쿼드는 그대로 올라왔다. 아까 말씀을 좀 드렸고요. 거기에 이제 새로 영입된 선수가 이 울산의 김창수, 그 다음에 이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죠. 김창수 선수 250경기를 넘게 리그 경력이 있고요. 거기에 이제 작년 시즌에 대구 FC에서 좋은 활약을 보인 한희훈 선수도 이번에 좀 합류를 했고요. 거기에 이제 이 경남에서 김효기가 또 공격수로 또 이번에 새로 영입이 됐고, 무엇보다도 이 하층료가 나가면서 그 자리를 또 대신할 만한 마르코 선수가 들어왔습니다. 이 코스타리카 국가대표고 2014년 브라질 월드컵, 2018년 이 러시아 월드컵까지 뛰었던 경력 있는 선수고요. 크라스노다르라는 러시아 프리미어리그 팀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덴마크 리그인 브렘베 그리고 미투일란이라는 팀, 그 다음에는 직전 시즌까지는 MLS죠.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, 거기에서 이 FC 로스앤젤레스에서 있다가 이번에 광주로 합류를 했는데, 스피드가 좋고 드리블이 좋고 거기에 이제 이 시야가 좋아서 이 공수 조율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미드필더 자원이 이번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. 거기에 무엇보다 이 펠리페 같은 경우는 제2의 말컹이라고 부르고 있죠. 작년 시즌에 19골을 넣으면서 2부 리그 득점 왕을 차지를 했고요. 올 시즌 또 이 피지컬도 좋고 신장도 좋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피니시 능력이 있는 선수라서 올 시즌도 과연 득점왕을 차지할 수 있을지가 사실 관건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이 살림꾼 역할을 하는 선수가 또 이 윌리안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. 비토리아 세투발이라는 이 포르투갈 리그에서 경력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의 일부 슈퍼리그인 파네틀리코스라는 그 일부 리그에서 그렇게 잘하는 팀은 아닙니다만 그 팀에서 또 이 경력이 있는데 작년 시즌에 들어와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요. 이 선수의 활약 여부에 따라서 이 펠리페가 또 몇 골을 더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또 관건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공격수 중에 아주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 실점 중에 또 제대로 역할을 했었던 선수가 아슌마토프라는 우즈베키스탄 선수와 그 다음에 이안도 선수거든요. 이 두 센터백이 울산의 작년 시즌에 이제 불륜 콤비라는, 불투이스와 이 윤영선을 가리켜서 불륜 콤비라고 하잖아요. 그 선수들만큼이나 이 광주 FC에서 중요한 센터백 자원 2명입니다. 이 두 선수가 여전히 탄탄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고, 거기에 이제 이으뜸 선수, 수비수면서 이 경력도 경력이고 이 광주 원클럽맨이에요. 거기에다가 이 킥도 좋아서 프리킥이나 이 코너킥까지도 활용 가능이 넓은 이런 수비수 중에 한 명이고,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또 원클럽맨이 있죠. 광주 출신의 여름 선수도 중원의 사령관으로 그대로 있을 것 같고요. 거기에 이제 최준혁이나 임민혁 선수도 알짜배기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짜임새 있는 스쿼드를 가지고 있는 광주 FC이기 때문에 올 시즌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대로 저는 다크호스 팀 중에 한 팀이 분명히 될 거라고 보고, 박진석 감독 역시도 선수들하고 융화도 좋고 대신에 경기력에는 또 굉장히 또 냉정하기로 또 유명한 감독이고요. 신인 감독답지 않게 여러 가지 전술을 내보이면서 상대팀으로 하여금 아까 말씀드렸죠. 좀 쉽게 대응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, 또 제가 봤었을 때는 좀 박진석 감독이 올 시즌 또 나름 또 좀 파란을 좀 일으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합니다. 반면에 이 성남FC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이제 정경원 코치가 이번에 들어오면서 나름 또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영입되는 이 선수들과 기존 선수들과의 하모니를 잘 조화롭게 이 전술 전략을 맞춰서 또 이번 시즌 내놓을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, 글쎄요. 사실 말씀드렸습니다만 베일에 좀 가려져 있어서 쉽게 예상이 좀 되지가 않습니다. 성남FC 같은 경우는 들어온 선수들 몇 명에서 놓고 보면은 김동준 골키퍼가 나간 자리에 김영환 골키퍼가 이번에 서울 이랜드에서 오랜만에 K리그 1으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베테랑 중에 베테랑인 이 김영환 골키퍼가 그 자리를 좀 대신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요바노비치라는 독일 출신의 이 외국인 용병이 좀 들어왔고, 그 다음에 이스칸데로프라는 또 아슈마토프와 같은 우즈베키스탄 출신인 이 선수가 중원 미드필더에서 또 합류를 했고요. 거기에 이제 토미 슬라브 키스라는 리투아니아 리그의 득점왕 출신입니다. 31경기 출전해서 27골을 작년 시즌에 득점을 했고요.
이 선수 역시도 이제 전형적인 공격수, 이 스트라이커를 이번에 좀 데리고 왔고, 신장도 좋고 피지컬이 좋은데다가 위치 선정까지도 좋아서 피니시 능력이 좀 탁월하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수비수를 등지고 하는 포스트 플레이가 좀 가능하다, 이런 부분도 있고, 다만 이제 리투아니아 리그라는 것 자체가 뭐 그렇게 동유럽에서 그렇게 뛰어난 리그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득점왕이 과연 나름 또 이 아시아에서 또 이렇게 터프하기로 유명한 K리그에서 얼마나 좀 적응을 할 것인가, 이것이 좀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거기에 이제 공격수 중에 한 명인 매스컴에서도 좀 많이 나왔었어요. 양동현 선수. 과거 부산, 울산, 포항에서 좀 역임을 했고요. 포항에서 좀 전성기를 보내고 이 J리그 이 세레스 오사카로 이적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실력이 그렇게 좀 발휘가 되지가 못해서 이 직전 시즌에는 이 원두재 선수가 소속되어 있었던 팀 아비스파 후쿠오카라는 그 팀의 J2 리그죠. 2부 리그에서 원두재 선수와 같이 한솥밥을 먹었습니다. 32경기에 나와서 10골을 득점을 하고 나름 부활 신고를 한 다음에 이번에 성남에 합류를 했습니다. 원두재 선수는 울산 현대로 갔죠. 김남일 감독이 10골 이상은 넣어줄 걸로 기대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, 양동현 선수가 분명히 이 포항 시절에서는 임팩트가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2016년도에는 32경기에 나서서 13골,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36경기에 나서 19골, 분명히 이 K리그에서 이 좋은 성적을 보내고 이 J리그로 넘어갔기 때문에 다시 K리그로 넘어갔었을 때는 그래도 이 제 모습을 좀 찾고 제 컨디션만 찾는다면 분명히 이 선수는 또 한 방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득점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토미 슬라브키스보다는 양동현 선수가 좀 더 많은 득점을 하지 않을까, 이렇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합니다. 아무래도 이 기존에 있었던 뭐 김송이라든가 김현성 선수도 있고, 기존에 또 미드필더 자원이 이번에 조금 많이 좀 들어왔거든요. 권순영 선수라든가 제주에서, 그 다음에 전북에서 임선영 선수도 들어왔기 때문에 작년 시즌에 이 가장 부족했었던 득점력을 올 시즌에 좀 미드필더 자원과 공격수를 조금 충원을 하면서 확실히 좀 공격적인 성향을 좀 많이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 정도까지는 예상이 돼요. 작년 시즌에 이 성남은 30득점에 47점을 했거든요. 40실점은 사실 전북, 그 다음에 대구, 그 다음에 울산 다음에 4위입니다. 이 실점률이 낮은 순위로 12개 팀 중에 4위라는 거는 나름 그래도 수비는 정말로 인상 깊은 한 해였다, 이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, 득점 면에서는 30득점은 리그 꼴찌입니다. 이 12위. 무려 이 강등당했던 경남 제주하고는 16골, 17골이 차이 날 정도로 득점 부분에 있어서는 빈곤했고요. 심지어는 작년 시즌을 돌이켜보면 성남은 수비는 물론 말씀드렸던 대로 거의 뭐 완벽했습니다만 득점 면에 있어서는 2득점을 한 경기는 다 이겼습니다. 뭐 불과 5경기밖에 되진 않았지만 이 멀티 득점 2득점 이상 나온 경기는 모두 이겼습니다. 그러나 그 경기 수가 말씀드린 것처럼 5경기밖에 되지가 않습니다. 대부분 뭐 무실점 경기는 이제 이 0대0으로 승부가 나는 경우가 많았고, 이긴 경기는 대부분이 1대0 경기, 뭐 이 정도였습니다. 그래서 진 경기도 사실은 다득점을 하면서 진 경기도 없을 정도로 득점만 있어서 엄청나게 빈곤했었던 그런 작년 시즌을 보냈는데, 올 시즌에 확실하게 좀 공격지향적인 모습을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은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성남이 이번 이 광주 개막전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개막전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전북과 수원 경기에서 보셨다시피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폼이 그냥 확 올라와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. 하지만 이 작년 시즌만큼의 그런 답답한 경기 모습은 안 보여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요. 이 두 팀 같은 경우는 통산 맞정적이 17전 5승 6무 6패입니다. 광주 기준이고요. 5승 6무 6패. 광주 홈에서는 2승 3무 3패입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호각세를 보이는 두 팀이라고 예상이 됩니다.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대로 계속해서 번복해 말씀을 좀 드립니다만, 짜임새 있고 확실하게 공수 밸런스가 좋은 지금 광주고, 그 다음에 여러모로 지금 시험 무대에 올려봐야 될, 그리고 경기를 하면서 거듭 이 조직력을 맞춰 나가야 될
또 성남 입장에서는 이런 이 방금 말씀드린 맞전적에 대한 이런 거는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요. 저는 이 경기 광주의 승리를 좀 먼저 예상을 하는데 스코어는 한 점 정도가 좀 한 골 정도 좀 이렇게 좀 나지 않을까. 스코어 차이는 뭐 예를 들면 1대 0은 아닙니다. 저는 이 경기가 한 2대 1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성남이 이기기에는 좀 역부족일 것이고, 그리고 이제 수비문도 작년보다는 좀 임채민 선수가 빠진 부분이 좀 크고, 또 문제한도 이 인천으로 이적을 한 부분이 또 나름 또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원과 공격이 채워진 만큼 수비문은 조금 좀 헐거워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서 득점은 어떻게든 좀 나올 수는 있을 것이나 실점률도 그만큼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광주의 2대1 승리 한번 예상을 해보고 다음 경기 강원과 포항의 경기 두 경기 남았습니다. 포항은 부산, 강원은 서울 이 두 경기 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